생활기록부란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기록 중심인데 이 누가 기록이 뭐냐면은 차차 쌓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실제로 저희 부장 선생님들이 좀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선생님들한테 나중에 쓰면 한꺼번에 쓰면 까먹으니까 저희 그 나이스라고 하죠. 기록하는 그 프로그램에 누가 기록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신압으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종합 기록이 생활 기록부다. 단순히 365일 1년뿐만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기록부란 이런 종합 기록인데 특히 지금은 이제 유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왼쪽에 4개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주요 생기부 학종 평가 요소였다면 지금은 오른쪽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근데 처음 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지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대학에서 적용이 되는 이 평가 기준, 이게 제가 2부에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올 건데요. 이렇게 평가 기준으로서 3가지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역량,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이렇게 크게 3가지 역량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사실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역량들이죠. 그러면 이런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이건 또 2부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2부에서 제가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부는 유튜브에 제가 업로드해 드릴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세특에서 보여줘야 할 포인트는 학업 역량에선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학업 역량에선 이런 부분들, 자기주도적, 적극적 참여, 태도와 열정, 교내 활동, 열의와 지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고, 진로 역량에서는 이제 내가 관심 분야나 흥미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노력한 경험.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로 역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네, 유학생부 종합 전형 요소를 연구하셨던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전공에 대한 박사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다 그러면은 간호에 대한 관심보다 간호학과에 빠삭한 친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커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보여주면 좋겠는데 내가 희망하는 계열에 대해서만 너무 깊이 있게 파버린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좀 둘러보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공에만 국한된 역량이 아니라 진로 자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진로 역량으로 이제 말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에서도 협력, 나눔, 배려 등등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하다라는 것 2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뭘 넣어야 하냐? 저는 딱 2글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량.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뭘 넣어야 하냐? 빨간색으로 이제 옆에 써놨는데요. 나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담아야 된다.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인재다. 이거를 이제 면접장에 가서 내 생기부를 보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 우리 평가위원님들한테 아니, 나를 안 뽑으실 거예요? 아니, 대학에서 저 같은 인재 그냥 안 뽑고 넘어가실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로 하진 않더라도 표현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자신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재 또는 면접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생활기록부로 이 학생을 평가하게 되는데 생활기록부를 훅 넘기다가도 손이 언뜻 멈추는 이 학생 재미있네? 이 학생 내가 쳤던 친구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이런 역량을 증명하는 생활기록부가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활기록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잘 쓴 생활기록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생활기록부 어떻게 생긴 놈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누가 작성하냐인데, 좀 대수롭지 않은 내용인데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 가지고 왔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창제, 자율진로, 담임교사 선생님과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선생님이 쓰시고, 이런 이제 국어, 수학 등은 각 과목별 선생님이 쓰시고, 독서활동 상황은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행특은 이제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하는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것이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떤 것을 참고하여 작성하냐?
이제 내신은 뭐 시험 성적, 이제 출석 상황은 출석부, 그리고 텍스트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들을 굉장히 크게 참고하신다. 아래의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따로 수행평가 특강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수행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학생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세트, 문장, 텍스트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들어간다. 거의 뭐 다 채우다시피 들어간다. 그래서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행평가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불가사항인데요. 기재 불가사항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좀 다루고 싶은데, 일단 뒤에 내용도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미니 특강을 빼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을 품은 교육 정말 2023년 동안 열심히 저희가 기반을 다져왔고, 이제 24년도에는 좀 더 많은 활동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저희 세품교 관우쌤 특강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재 불가 사항과 생활기록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한 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재 불가 사항이 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논문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아마 글씨가 작으실 거예요. 이게 저희 세포인계 인스타에 있는 내용인데 고등학교 논문 생기부 세특에 기재해도 되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논문이란 단어 자체는 넣을 수 있다. 하지만 논문을 투고하거나 등재한 사실은 생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그런 책자인데 거기에 있는 생기부 기재 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논문 내용은 넣을 수 있지만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회를 발표한 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세품교 컨설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시간제 대입 컨설팅, 탐구제 컨설팅, 학습 솔루션, 면접 컨설팅, 학기말 파이널 세트, 관련 컨설팅까지 다양한 컨설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약 방법으로는 네이버에 관우쌤이나 세품교를 검색하셔서 프로그램별 상세 정보를 보고 바로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골라 예약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고정 댓글에 컨설팅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소중한 우리 학생을 만나기 위해 학교, 학원, 과외 컨설팅까지 다양한 교육 환경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 믿음에 부응하는 컨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껏 세품교와 함께한 수많은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세품교가 운영하는 플랫폼 모음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단톡방까지 한 번에 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대입 성공, 행복한 공부, 목표가 있는 학교 생활, 학교 밖 담임쌤 관우쌤이 돕겠습니다.